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 현장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과 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의 이정주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해맑게 웃어주시는 우리 관장님. 네, 참 인상적인데 최근에 복지관 평가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 아주 긴장 많이 했고요. 네. 첫 평가에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컨설팅 받는 기분으로 어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모두가 이 시기가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죠. 네. 어떻게 좀 풀었나요? 좀? 지금 끝났기 때문에 네. 홀가분한 마음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국내에서 제일 크다. 네. 시설이 뭐 체육관도 있고 굉장히 뭐 많이 좋은 시설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거의 관장님이시잖아요. 예. 한마음복지관이 어떤 복지관인가요? 예, 그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이고요. 그러니까 한마음복지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종합복지관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마음복지관은 분명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네. 규모가 한 5,000평 정도 되니까 큰 규모는 네. 틀림이 없는데 이 안에 복지관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전담 어린이집도 네. 있고 또 권리징수센터도 있고 이렇게 시각장애인 도서관도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관에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복지의 멀티 컴플렉스? 복합 복지 공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게 합쳐서 장애인을 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국내 최대 장애인 복지관이면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국내 최고의 장애인 네. 복지관이기 때문에 관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또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차가 크다고 네. 그 운전수가 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뭐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좀 질을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애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6년 됐어요. 6년 됐어요. 6년이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 그렇죠. 대한 신경을 좀 쓰실 것 네네, 같은데 네네네.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6년 전, 그다음 6년 이제 후의 모습들 비교했을 때 앞으로 네. 어떻게 나아가실 건지. 네.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복지관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복지관의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슬로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요. 또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뭐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지향했던 네.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상실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만이라도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문화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복지관이라는 또 그런 가치를 걸고 출발했습니다. 또 특히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곳곳에서 지금 복지관 곳곳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함께 울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면 또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미약하지만 진행이 원활히 잘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지금 지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어느 분이든지 오시면 항상 하는 소리가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친절하다, 그다음에 명랑하다, 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으니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거에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마음복지관이 다른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과는 달리 이제
발달 장애인에 예. 대한 좀 특성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그 중점적으로 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성남시가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인구가 3번째로 많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한마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분당구는 네. 전체 구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지역 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뭐 더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 복지관이 아닐까요? 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복지관이 좀 더 먼저 선행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다른 유형의 장애인한테 소홀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다. 뭐 그렇게 지역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인 지역적 위치와 특성이 예. 가장 일단은 큰 그렇죠. 동기가 예, 됐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예.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발달 장애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발달 장애인이 어떤 장애 유형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세요. 그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쉽게 이해가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네. 그 발달장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예요. 발달에 장애가 있는 분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떤 발달에 장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적인 발달이 좀 지체제가 예, 되는 경우,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적 장애인이 한 축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축으로 이제 자폐성 장애라고 네.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라고 부르는데 발달 장애는 이 두 유형,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악기 연주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그렇죠. 미술, 네네네. 뭐 특히 예체능 쪽에서 많은 예. 이 두각이 나타나는 네네네. 것 같은데 예.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이유가 있는지 뭐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그렇죠. 근데 그걸 특별한 유형으로 잡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세계의 의료계나 뭐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자폐성 장애 중에 한 70%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자폐성 장애가 한 30% 정도에는 네. 우리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장점, 특성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암기력이 아주 놀라웠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나라의 왕조를 뭐 다 예. 외운다든가, 뭐 서울이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농구 경기가 있는데 농구 경기에 나오는 선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선수의 경력까지 다 외운다든가, 네. 또 그림을 아주 놀랍게 그려가지고 저희들 깜짝 놀라게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더러 있죠. 더러라는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어쨌든 분명히 한 30%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죠. 뭐 그 운동 얘기하셨는데 네. 그 분석까지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앞으로의 그러니까 감독이 이야기하는 전술적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 예. 그 발달 장애의 그렇죠. 친구들을 네, 봤는데 예. 참 놀랍지 않을 수 놀랍죠. 없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좀 더 이 발달 장애에 대한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종류인 어떤 장애 유형인지 알았으니까 좀 더 유심히 한번 더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예. 그만큼 이제 한마음복지관에서 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네. 당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부모님에 대한 교육까지도요. 네, 예, 예, 예.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 가족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따로 떼서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발달 장애인은 어쨌든 발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발달의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우선은 가족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게 어머니죠,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모성. 아버지인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님들이 네. 이제 이렇게 우리 발달 장애인 친구들을 네.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럴 때 생각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의 장애 특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보통의 뜨거운 그 모성애를 갖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가없는 네. 사랑을 이렇게 네. 전달해 주는 걸 볼 때 너무 울컥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 반면에 우리 장애의 특성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서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 발달 장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 그 순간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표정과 마음이 느껴질 때 전문가인 저희들도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이가 3살, 4살이 됐도록 그 엄마라고 한 번도 불림을 못 받았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그 낭패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또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뭐 병원이고 예. 뭐 치료센터고 이렇게 전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풀리지 않는 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혹시 그 엄마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엄마가 바로 그 치료자의 역할이 되어진다면 혹시 그 아이로부터 내가 가르쳐서 엄마라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너무 기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ABA라는 기법을 갖고 예. 그 엄마가 그 기법을 숙지한 다음에 아이를 치료함으로써 그 아이로 하여금 행동에 변화를 주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ABA 부모 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연세대학교에 은퇴하시는 정보인 교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의외로 지금 벌써 6기, 7기를 가는데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도해 봤는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이 복지관까지 그 학부모님들을 네네. 끌고 온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게 너무 좋은 교육이라면 그렇죠. 끌고 네네. 와야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죠. 있는데 네. 뭐 입소문 전략.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하겠다고 이 장애인 부모님들은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는 만큼 사회로부터 그 실망한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뭐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면 대부분 이제 그 불신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 새로 생기고 뭘 한다고 그랬을 때 반신반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는 적은 수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밀도 있게 한번 신뢰를 갖자 한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뭐 교수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때 이제 조금 성과가 나니까 처음에는 6명, 12명, 24, 48 이런 식으로 네. 좀 지금은 좀 대기하고 하시겠다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아,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네. 처음에는 한 5분 앉아 계셨는데 지금은 한 번 네. 하면 꽉 차서 음. 교육에 참석하고 또 성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하는 곳이 ABA 교육장. 교육장이죠. 예. 아, 굉장히 그 유치원이라든가 네, 초등학교 네. 교실과 같은 따뜻한 네, 네. 느낌이었는데 예. 참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좀 더 ABA 교육을 그렇죠. 받으면서 또 자녀들한테도 그렇죠. 잘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고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절박하시죠. 네, 이 아이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번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이 관찰실에서 이제 실습다고 하는데 거의 빠짐이 없으세요. 네.
그렇군요. 6년 동안 참 많은 그 길을 걸어오신 게 느껴지는데 아, 예. 참 그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요. 네. 그 특별한 동기 없습니다. 아. 특별한 동기 없고요. 저는 이제 원래 행정학 전공하고 뭐 우리 사회자님처럼 기자가 꿈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신앙적인 각성이 가장 컸던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 제가 네.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네. 입사를 하고 장애인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저 개인의 어떤 입심양명, 뭐 관리자로서의 성공 이런 것보단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덕에 공단이 만약에 제가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것이 비춰진다면 아마 우리 장애인 공단이 저한테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많이 배웠고 또 거기서 배운 걸 갖고 나와서 예. 제가 지금 장애인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복지관으로 좀 이야기를 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한마음복지관을 오면은 1층에 이렇게 바자회 같은 네. 그런 환경이 예, 예. 가끔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또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한마음 저희가 이름을 한마음 스토어라고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바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날마다 바자회를 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쉽게는 그 지역에서 네. 재활용품을 이렇게 모아주면 그걸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분류하고 또 장애인 친구들이 판매를 해서 예. 수익을 얻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일자리가 돼서 급여가 돼서 나눠 갖는다라고 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우리 장애인이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런 물품이 오는 후원하는 네.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재활용품을 전달해주는. 물론 이제 그걸 분당 우리 교회, 네. 교회에서 네. 이제 집중해서 주고는 있지만 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물품을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예. 후원해주고 있고 또 그 분류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과 함께 네. 분류를 합니다. 예. 그 분류된 물건들을 우리 장애인들이 팔게 되고 팔 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갈 때 여기서 참 기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장애인이라서 불쌍해서 사가주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싸게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나 없이 와가지고 이 물건을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상자가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쩔 수 없이 발달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 친구들과 친해져야 뭐 흥정이라도 해서 더 좋은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그전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장애인을 불쌍해서 돕는다 그러는데 전혀 이 공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모아주는 재활용품을 장애인이 분류해서 팔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다른 비장애인들이 와서 네. 물건을 사면서 장애인을 만나면서 자기도 이익이 되고 장애인도 급여를 받으니까 네. 또 이익이 되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죠. 이렇게 예. 다음에는 또 들어올 때 유심히 좀 더 네. 물건도 보고 발달장애인 그 직원분들과 예, 함께 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너무 드네요. 좋습니다. 예. 네. 아마 몇 가지 물건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한마음복지관 하면은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네네. 전국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뭐 네. 스페셜 올림픽 예, 대회에 나가서 예.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에 좀 남다른 또 애정이 또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사실은 뭐 네. 남다른 애정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건 아니더라도. 예, 개인적인 것도 당연히 아니어야 네. 되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복지관에 체육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체육을 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요즘에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 이제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우리 이제 신체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휠체어 그 육상도 굉장히 잘해서 작년에 그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3등을 하시는 네. 분도 우리 복장에서 네, 운동을 네. 하셨고, 또 뇌병변 장애인 중에 우리 김한수 선수라고 선수가 우리 복장에서 운동해서
그 올림픽에서 네. 메달을 따는 아주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럼요. 뭐 네. 막 옆에 얘기 많이 하죠.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섭섭하긴 한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 복지관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자. 이게 우리 복지관 모토거든요. 네. 괜히 뭐 남 화려하고 멋진 일 하는 것보다 네. 그냥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거 틀리지 않고 잘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관이 있으니까 농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마침 잘 따라줘서 농구도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저희 성남 FC가 네. 그 이제 축구를 굉장히 이제 시민 축구단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민 축구단 하면서 장애인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후원을 받아서 또 지적 축구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또 그런 마음들을 또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기관들에서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니까 또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성공이라는 것은 역시 협력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협력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 네. 직원분들도 보니까 네, 예전에 공모한다 그러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뭐 게임 큰 네, 회사에서 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축구 레슨 1대1 했죠. 코치도 예, 하고 예, 네, 네, 근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그 복지관의 직원분들의 또 열정이 네, 네. 또 녹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직원이 이제 사실은 그 직원보다도 우리 장애인 축구 선수 하는 네. 친구 중에 네. 그 이제 일찍 그 쌍둥이인데 네. 이제 어릴 때 고아가 됐어요. 예, 예. 참 안타깝죠. 네. 장애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 둘만 남았는데 이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꼭 만나고 싶은 축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월드컵 때 그 저희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때 영웅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연을 그 이제 좀 누가 좀 아무나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그걸 그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받으셔가지고 연결을 시켜줬죠. 네. 그래서 그 게임 회사에서 N으로 시작하는 네. 게임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고 또 선수들이 또 오셔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죠. 그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 이 아이가 뭘 배워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고아 발달 장애인의 네. 어떠한 그 소망도 우리 사회가 그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우리 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들은 또 직원들이 그런 취지에서 또 글도 올리고 열심히 한다는 점에서 좀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정말 협력해서 으쌰으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점이죠. 예. 그 부모님들,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동아리에 지금 속해 있는. 그렇죠. 네. 좋죠. 근데 뭐 우리 사회자님 자제분이 뭐 어디 가서 네. 이름 없는 대회라도 나가서 메달 따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좀 아쉬웠을 텐데 어떤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또 값진 성과를 내면 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자녀가 기쁘니 나도 어찌하니 기쁘겠느냐 뭐 이런 마음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또 이게 지속됐으면 또 좋아하시니까 네. 그 지속되는 마음에서 응원하시는 거고 또 응원이 후원이 되고 해서 좀 선순환이 좀 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뭐 부모님, 보호자분들의 네, 네. 그 어떤 관심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네, 그렇죠. 또 이 기관에서의 네. 그 직원분들 모두의 협력과 하나된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네. 참 어떻게 발휘가 잘 되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새로운 것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렇게 체육 행사에 왔을 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애를 가진 내 아이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처음 하는 것에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간다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체육 관련된 것들 외에도 뭐 아까 말씀해 주신 ABA 교육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뭐 복지관에서 좀 역점적으로 두고 네. 추진하는 것들, 진행 중인 것들이 좀 네, 네.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가족과 관련된 네.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인가요? 2016년도에 어느 연구 발표를 보니까 발달 장애인에게 있어서 관심 분야가 일자리에서 여가 문화로 바뀌었더라고요. 의미가. 예. 저는 좀 예측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네. 어쨌든 부족하죠. 영원히 부족할 건데 예전에 비해서 빠르게 그 사회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가,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캠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술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하는 분야는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죠. 네. 어떤 통계 보니까 1.7%밖에 경험 안 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욕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자리를 제끼고 여가 문화가 앞서고 여가 문화가 되면 또 일자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여가 문화인데 여가 문화를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그 여가 문화 쪽에 좀 초점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 부모하고 우리 장애인 분이나 장애인 친구, 장애인 그 가족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건 발달 장애인도 네. 포함이 되고요. 네. 발달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역시 가족끼리 여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다양하게 네네. 뭐 지원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예. 있겠네요. 그렇죠. 요 이번에도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관심 그다음에 어떤 뭐 적대적이지 않은 것들이 가장 네. 좋은 거지만 네. 이 분위기를 봤을 땐 굉장히 잘 이렇게 동화가 예, 되고 맞습니다. 융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떤 뭐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요. 궁금합니다. 그 역시 욕구 같아요. 오늘 계속 제가 어떤 뭐 신념이나 소신 이런 거를 앞서는 게 정확하게 지역사회가 뭘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네. 또 이렇게 정부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갖고 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예. 싶은데 좀 전에 질문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그 답변을 드리고 싶은 예. 게 물론 이제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관이라 이거 저희는 뭐 보시다시피 그 분당에 소재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예. 거거든요. 네. 당연히 설립 당시부터 굉장히 반발이 많았죠. 예.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오고 예. 또 이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해서 1년 동안 그 완공도 지체가 됐었고요. 또 지체돼서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또 뭐 시장님께도 굉장히 항의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협약을 했었고 그렇게 열어졌지만 실제 그 관계에서 풀어갈 때는 뭐 욕구라는 것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밀히 좀 살폈습니다. 살폈을 때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수영장이 예. 있고 체육관이 있고 헬스장. 또 헬스장이 있고 뭐 이렇게 체육관이 있는데 이 공간을 그 오픈해주고 오픈해주면서 절대 그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간에 또 장애인들의 공간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룰을 굉장히 잘 정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그 협조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욕구에 그 이익이 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욕구가 있었는데 이용해 보니까 좋더라. 이 좋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좀 저희가 이제 계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애인도 이용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 싸고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를 그냥 일관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그 말하고 반대되는 거나 그 말에 이제 그 어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해소시켜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측에선 예. 결코 장애인 복지관인데 비장애인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신뢰를 줬고 또 이제 장애인분들에게는 비장애인들이 오지만
장애인들을 소홀하게 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신뢰를 이렇게 가지시는 네.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여름철 되면은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체육관에서 정말 동서남북 예. 뭐 동서남북 팀 만들어서 막 정말 뛰어다니면서 체육대회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장애인 휠체어 밀어주는 그 비장애인이 밀어주면 모르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릴레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분이 노래를 부르면은 비장애인 분이 나서 춤을 춘다든가 해서 뭐 그 잔치는 뭐 그거는 제가 복장 관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제가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말 자랑하고 싶죠. 예. 그 욕구라는 네. 부분이 가장 그 중심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욕구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뭐 이러자면 인근에 만약에 이제 이용자분들이 나가서 가다가 보면 뭐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네네. 아니면 뭐 텃밭 같은 것들을 네. 하신다거나 이럴 때 네네. 뭐 이렇게 와서 그렇죠. 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조사했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 스토어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있거든요. 네. 식당에서 또 네. 배식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너무 성실하니까 네, 네. 그 지역에 계신 어떤 어른께서 그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텃밭을 우리 친구들이 와서 네.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일체 뭐 그 돈 안 내도 좋으니까 그 마음껏 거기서 이렇게 재배해서 또 그 재배한 것도 같이 팔면서 네. 장애인들의 일자리에도 좋고 또 장애인 친구들의 삶에도 좀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신 분도 있고요. 또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뭐 보고 뭐 이렇게 케이크 갖다 주시는 분들 뭐 덕분에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뭐 예. 미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게 모델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에 그 장애인 시설이 혐오 시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네. 좀 이렇게 공생하고 그렇습니다. 좀 예,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한만복지관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뭐 그런 기회가 되면 네.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관장님께서 장애인 고용공단이 나의 어떤 뭐 방향성을 좀 동기가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이제 추구해야 할 방향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네. 뭐 저야 뭐 경험이라고 해도 뭐 장애인의 일자리 분야에 또 한정이 돼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뭐 정말 얼마나 훌륭한 선배님들 또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전문가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는 네.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짧은 경험이지만 앞으로엔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생각은 좀 덜 해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장애인 복지관이 예전과 다르게 그 수도권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욕구나 또 그 지방에서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욕구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는 주로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면, 제가 이제 지방의 몇 군데를 이렇게 가보면 네. 거기는 또 이제 고령의 장애인 분들이 또 욕구의 중심에 서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또 이제 연령대별로 네. 어디는 뭐 연령대가 젊은 작은 어린 장애인이 많고 어디는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있고 네. 뭐 이런 저러한 것들이 그 장애인 복지관의 특성이 옛날처럼 어떤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의 특성으로 지어질 수 없는 그 유형별로 내지는 이용 그 지역 사회 특성에 맞춰서 분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선 조금 더 새로운 학습이 이제 좀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네. 특히 이제 예컨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복지관이 놓여 있는 이 공간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
이제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발달장애 특성을 하고 있는데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 사회복지사들이 열정은 뭐 진짜 저는 뭐 대한민국 전체 직업군 중에서 자기 그 직업에 대한 그 열정과 네. 헌신이 사회복지사만큼 강한 어떤 하나의 네. 집단이 없다고 저는 예. 자부합니다. 자부하고 또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떠한 약자를 예. 위해서 자기 삶을 그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일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동료들이지만 항상 고개를 숙여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열정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저희 선배님들도 지금도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많은 후배들이 열정을 갖고 있고 지금 벌써 한 100만에 가까운 사회복지사가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그 출중한 건데 예. 반면에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닥쳐 있는 약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소진되어지고 네. 그런데 벌써 발달 장애인이라는 문제는 뭐 지적이니 자폐성이니 그다음에 예. 우리가 말하는 돌발 행동, 문제 행동, 뭐 도전적 행동 또 지금 벌써 여가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러기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또 이제 예를 들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또 지식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의 이야기죠. 네. 저도 그렇고 적어도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관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앞서는데 지식은 부족해서 정작 뭔가를 해야 될 때 열정만 앞서고 좀 피로감만 앞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다면 발달 장애인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복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그다음에 전문성에 좀 그런 융합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관인 이 혼자 자생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 나가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더 네, 크게 네. 얘기한다면 예. 정부나 광역 기초단체에서의 지원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아니 그 질문 너무 그 감사한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정부나 관계 기관 네. 또 관심 있는 사회 단체의 그 지지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 복지관 관장으로서 우리 복지관이나 정말 많은 복지관에서 그 종사자가 행복해야 그 이용자가 행복하다는 그것을 아예 그냥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종사자 뭐 너네만 행복하면 다냐라는 식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가 대부분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네. 그 이 전문가 집단의 에너지가 많아야 예. 그 다음에 힘이 남아야 그 이용자를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칫 지금의 열정이 이용자만 살피고 종사자는 열정이 급속도로 식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이 현상은 종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종사자도 죽고 이용자도 만족하지 않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라도 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복지관에선 이 종사자에 대한 그 처우라는 표현보다도 종사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사자 욕구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용자도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이용자에 대한 행복을 그 종사자의 행복이 견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결국은 전문성을 갖고 전문직인데 노동직으로서의 너무 이제 그렇죠. 전락하고 있는 소진되는 그런 게 급속도로 빨라진다라는 네, 말씀 네,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올해 아마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도 네, 올해 바꾸셨죠. 바뀌었고 지난번에도 이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요. 보면서도 느끼는 게 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네. 그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것을 우리의 그 이익 집단,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 협회에서 네.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하고 좀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가 만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좀 더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복지 TV도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발달 장애인 관련된 것들, 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네. 전에 장기적인 목표, 계획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분들이 사실 오늘 한마음복지관 이정주 관장님을 보면서 누구였나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요. 아니면은 한마음복지관이 도대체 뭐 어떤 곳이었나라는 궁금증이 좀 풀리셨던 네.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예.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어떠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국가,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최우선은 사실 장애 수당의 현실화입니다. 네. 근데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서는 그걸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내심으로만 담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장애인의 소득 보장, 생계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예. 있고요. 그건 정책적인 얘기라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가셔야 될 마음은 이제 장애인들은 우리와 다른 그 집단 네. 아니면 유리되고 분리되는 저 멀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성숙해지려면 어쨌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인식을 확고히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한 한가운데 아마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좀 더 장애인에 대한 그 관심, 사랑을 좀 많이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네. 갖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이정주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눔과 배려 현장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